이번 시간은 기초 CSS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업 내용들은 유튜브 아래쪽에 관련된 링크에 있고요. 해당 내용을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기초 CSS에 관한 기본 내용.pdf가 있고요. 수업에 관련된 CSS 내용들은 css1.txt 파일로 있습니다. 자, 작업상의 내용들은 start.html 문서로 해당 에디터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스타일 타입으로 해당하는 CSS를 작성을 할 예정이고요. 관련된 마크업들은 직접 이렇게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자, 기본적인 마크업들을 먼저 준비해 보면, 그러면은 일단 디비전을 박스라는 그런 영역을 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박스라는 이런 디비전을 준비했고요. 자,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스타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클래스 스타일을 통해서 스타일을 지정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은 PDF에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기초 CSS에 관한 기본 내용 첫 번째, 자, 텍스트 스타일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게요. 먼저 웹 컬러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겠는데요. 자, 컬러에 따른 전달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관용 생명을 전달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헥사 코드, 그리고 RGB 방식의 코드들을 컬러 속성을 이용하여 텍스트의 색상을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한 문단 전체에 지정하지 않고 일부에만 색상을 지정하려고 하게 되면 스판 태그를 사용하여 지정하면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또한 링크의 색상을 지정할 수도 있게 됩니다. 관련된 요건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에디터를 통해서 관련된 컬러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컬러 구문을 작성하게 되면, 자, 브라우저에서 보게 되면요, 다음처럼 자, 기본적인 컬러 색상으로 검은색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는 자, F12번을 한번 눌러 볼게요. 자, F12번을 눌러 보게 되면, 그러면 개발자 모드라는 것이 이렇게 뜨고 있는데요. 해당하는 요건들을 보게 되면 스타일을 작성할 때는 개발자 모드를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첫 번째 아이콘을 보게 되면 Select an element in the page 라고 되어 있죠. 해당하는 요건을 지정하게 되면 일반적인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해당하는 요건을 지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선택사항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요건에 따른 이런 스타일이 지정되게 되는데요. 자, 기본적인 스타일에 대한 지정 방법들은 스타일에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종합 속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종합 속성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컴퓨트라는 그런 걸로 이렇게 옵션이 선택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선택을 한번 해보게 되면 그러면 여러 가지의 그런 스타일들에 대한 것들이 나열이 되어 있죠. 자,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웹 스타일에 따른 이런 내용들을 지정하고 그리고 확인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은 개발자 모드를 볼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자, 먼저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스타일을 기초적인 부분부터 지정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문법적인 부분들은 이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컬러라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속성과 값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전 시간까지 선택사항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공부해 본 적이 있었죠. 자, 이번 시간부터는 바로 이런 속성과 값에 대한 지정 방법들을 공부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컬러라고 하게 되면 글자에 따른 색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글자에 대한 색상들은 컬러 지정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컬러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지정 방법들을 통해서 텍스트 내용들을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색상에 대한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웹 컬러의 색의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색 지정에 대해서 원활하게 작성할 수가 있겠죠. 자, 보게 되면 일반적인 저희가 쓰고 있는 색명이 있습니다. 색명을 사용할 때, 자, 레드라고 쓰게 되면 그러면은 빨간색을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자, 색상을 한번 보게 되면 세로 고침을 해서 글자가 빨간색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자, 근데 이는 굉장히 모호한 색상에 대한 표기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색상을 정확히 묘사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웹에서는 헥사코드, 그러니까 16진수의 코드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제가 F00이라고 이렇게 샵을 붙이게 되면 헥사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헥사코드는 16진수의 기법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자, 헥사코드에 따른 이런 기법들은 일단 0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1, 2, 3, 4 쭉 진행이 되겠죠. 자, 진행이 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10까지 숫자가 올라가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 자, 10진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사용할 때 한 자릿수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10진수를 사용하게 되면 한 자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위에 자리로 이렇게 1이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1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13, 14, 15 이런 식으로 붙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붙게 되는 그런 기법들. 근데 이제 11이라고 쓸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10에 대한 개념들을 A라고 보고요. 그리고 자, 9까지 간 거죠. 9까지 보고 그 다음에 A, 그리고 B, 그 다음에 C, D, E, F까지 가는데요. 자, F까지 간 이런 상황을 저희가 이제 마지막 가장 큰 단자리의 숫자라고 보는 거죠. 이를 저희는 16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헥사코드는 16진수의 표기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16진수의 코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법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요? 코드라고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가 단자리에서의 가장 큰 수를 저희는 F라고 하고요. 가장 낮은 수를 0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열된 숫자를 보게 되면, 자, F라고 하는 색상의 영역을 보게 되면 가장 큰 수에 따른 영역이고요. 이는 표기할 때 헥사코드는 세 가지 코드 기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R 기법, 그 다음에 G기법, B기법이라고 해서 세 개의 3원색이죠. 실상으로는 이제 두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데요. RR, GG, BB. 자, 근데 이제 동일한 수에 따른 이런 반복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만약에 색을 표기할 때요. 지금처럼 FF, 00, 00 이렇게 표기하게 되면, 자, 아래에 대한 색상이 지금처럼 F로 꽉 찬 것을 볼 수가 있죠. F가 마지막 수니까 색에 대한 함유량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수에 대한 내용들을 함유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린 색상과 그리고 블루 색상. 자, 여기서 간단하게 더 기초 지식이 필요하게 되면, 자, 레드와 그린과 블루를 저희는 색의 3원색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색의 3원색에서의 색의 조합에 의해서 색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서의 이런 빨간색의 색의 함유도를 가장 높게 가지고 있는 색을 저희는 자, 레드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빨간색의 함유량이 없고요. 그리고 그린색의 함유량이 높고 가장 높은 수치까지 가고 있고요. 이렇게 블루에 대한 함유량이 낮으면 이런 저희가 그린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00, 00, FF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엔 대소문자 구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표기할 때 소문자로 표기하는 게 일반적이죠. 자, 대소문자에 대한 이런 어떻게 보면 기준은 없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소문자로 이렇게 표기하는 것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저희는 블루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표기해 보면,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두 자리 숫자가 같은 경우가 있죠. 이를 한 자리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표기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저희가 쓰고 있는 헥사코드, 그러니까 색상에 따른 이런 웹 컬러에 대한 적용들은 16진수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보게 되냐면 0에서부터 F까지의 수에 대한 이런 배열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봤을 때 F가 가장 큰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드에 따른 이런 나열 방법은 RR, GG, BB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이때에는 두 자리씩 기입할 때에는 일반적인 사용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자리가 같을 경우에는 한 자리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라고 하게 되면 빨간색에 대한 함유도가 가장 높은 거고요. 그리고 그린과 블루에 대한 색상이 없음으로써 우리는 빨강이라고 인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함유에 따른 내용들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저희가 가장 유명한 그래픽 프로그램인 포토샵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컬러 피커를 이렇게 찍어 보게 되면 그러면 색에 대한 이런 함유도가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만약에 빨간색이 높게 되면 지금처럼 FF0000 컬러 코드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루 쪽에 가깝게 되면 그러면 뒤에 있는 B 쪽에 있는 FF라고 하는 부분이 높게 되죠. 자,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을 저희는 이런 헥사코드, 샵의 표기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 이외에도 다양한 표기 기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컬러는 바로 텍스트에 대한 색상들이죠. 자, 만약에 저희가 FF0이라고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자, 그러면 이게 세 가지의 삼원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빨간색과 그리고 그린색에 대한 함유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자, 노란색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노란색의 색상으로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는 텍스트에 대한 색상과 그리고 배경색으로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제가 만약에 배경색을 지정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속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백그라운드라고 쓰게 되면 되게 많은 속성들이 있거든요. 보게 되면 백그라운드 하이픈 컬러, 백그라운드 하이픈 포지션, 백그라운드 하이픈 리피트, 백그라운드 하이픈 이미지, 백그라운드 하이픈 사이즈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백그라운드라는 기법들로 쓰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색상을 지정하려고 하게 되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000이라고 지정하게 되면 어떤 색상일까요?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모든 색에 대한 함유도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죠. 색에 대한 함유도가 없게 되면 그러면 검정색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바로 색광의 혼합, 즉 가산 혼합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가산 혼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 웹에서 검색을 좀 하셔서 해당하는 색상에 대한 이런 방법들을 아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가산 혼합과 감산 혼합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시고 이번 강좌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이런 헥사 코드에 대한 방식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색에 대한 이런 검은색의 바탕에 노란색의 글자가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겠죠. 자, 배열을 좀 확대해 볼게요. 자, 200%로 확대하고 브라우저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이제 이런 확대 배열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물론 테스트 브라우저는 지금 크롬에서 사용하고 있죠. 자, 쓰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런 색에 대한 정의로 인해서 글자가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바로 배경색, 그리고 컬러는 텍스트의 색상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해당하는 코드들에 대해서 이해해 볼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색에 대한 표기 방법들 중에서요, 또 다른 표기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는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냐면, 자, RGB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RGB 방식은 말 그대로 이런 헥사 코드의 코드 방식들을
255단계의 칼라 방식으로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지금처럼 255, 255, 255라고 하게 되면 이제 흰색 글자로 표기가 되게 됩니다. 이는 바로 이 빨간색에 대한 단계를 255단계, 그러니까 256 칼라로 본 거죠. 그리고 그린에 대한 칼라를 255단계 칼라로 봤을 때 이 색에 대한 이런 분석 방법이 됩니다. 이는 헥사코드 방식과 동일하고요. 자,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포토샵에서의 칼라 피컬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빨간색을 구현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 빨간색에 대한 핵의 함유도가 가장 높게 되죠. FF로. 그리고 색에 대한 이런 수치는 255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통 이제 256색이라고 할 수 있고요. 0에서부터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저희는 8비트 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의 8승이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색에 대한 이런 포함도를 정확하게 웹에 대한 정의, 색상에 대한 정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표기한 방법을 저희는 RGB 칼라 방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RGB 칼라 방식도 이런 헥사코드만큼 많이 쓰고 있고요. 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색의 표기법이 난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자, 웹 디자이너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그래픽적인 프로그램을 토대로 해서 색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여기서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 색을 표기할 때 저희가 마지막 옵션인 칼라 옵션들 중에서요, 백그라운드 칼라 옵션들 중에서 모두 똑같지만 칼라 옵션과 백그라운드 칼라에 대한 옵션들이 똑같지만요, 여기서 보게 되면 RGBA라는 기법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여기서는 만약에 함유도가 없다 라고 하게 되면 똑같은 000이 되겠죠. 자, 함유도가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를 저희가 표기할 때 불투명도로서 표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자리에 오페서티라는 이런 불투명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알파 값을 사용해서 불투명도를 표현하게 되면 그러면 0에서의 1단계로 불투명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강력한 이런 칼라에 따른 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RGBA를 쓸 때는 그래픽적인 칼라 모드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불투명도를 지원하고자 할 때 많이 쓰게 되는 그런 칼라 작성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검은색인데 거기서 불투명도가 50% 정도 떨어진 거죠. 이는 회색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바디라는 칼라를 마찬가지로 지정해 볼게요. 바디는 이제 해당하는 영역이 되겠죠. 이를 제가 백그라운드 칼라를요, 자, 빨간색을 지정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색상을 지정할 때요, 기본적인 코드 방식은 헥사 코드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특이한 기법을 활용하고자 할 때 투명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래픽적인 색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RGBA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는 헥사 코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픽적인 특이한 색상을 사용하거나 불투명도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RGB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이죠. 지금 웹칼라에 대한 이런 색상 적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지금처럼 바디에는 빨간색으로 지금 지정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검정색이 아니고 검정색의 50%가 투영된, 그러니까 알파 값이 0.5인 그런 색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흰색의 텍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웹칼라에 대한 이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전해드렸습니다.